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요새 국내든 미국이든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시라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제를 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와 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또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 배분이 주식 종목 발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기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더라고요. 그래도 핵심만 뽑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내용이 만약 좋았고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 배분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연평균 20%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뭘까요? 자산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짚어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의 정석으로 하시는 분이 국내에서는 홍춘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매우 저명하시고 경력이 깊으신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산 배분은 리치고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성향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성장형의 경우에는 주식의 50%, 채권의 20%, 대체 투자 20%,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0%입니다. 안정형으로 가면 주식의 비중이 25%로 줄고 채권이 40%까지 늘며 대체 투자는 5%, 현금성 자산은 30%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는 성장형을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식형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의 25%,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에 투자하는 KB스타 200TR에는 2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국내 채권인 코세프 국고채 10년에 10%, 미국 채권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의 10%,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타이거 골드 선물인데 환율에 대한 해지 상품에 20% 투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인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에 10%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채권에 50%씩 투자할 경우에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37%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반대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 주가 하락 시에 하락폭을 막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채권이 상승하여 주식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미국 주식을 100% 투자할 경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때 주식이 마이너스 38%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식 50%와 채권 50%를 가져갈 경우에 손해가 마이너스 10%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바로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즉 주식의 하락을 채권으로 해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식의 상승폭을 상쇄시켜주기도 하는데요. 2019년에 주식의 100% 투자 시에는 플러스 30%의 수익이었으나 미국 주식 50%, 채권 50% 투자 시에 플러스 20%로 수익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채권 투자는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은데요. 보시면 1번 친구는 주식의 100% 투자였고 2번 친구는 주식의 50%, 채권의 50%, 3번 친구는 주식의 50%, 채권의 20%, 대체 투자 20%, 현금성 자산 10%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때 1번 친구의 최대 수익회는 32.31%이지만 최대 손실에는 마이너스 36.81%입니다. 2번 친구는 최대 수익이 19.63%이며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9.45%이고 3번 친구는 24.83%이며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19.79입니다. 채권을 많이 가져갈수록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9.45%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다르기에 자산의 채권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난 마이너스 36.81%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버티면 최대의 수익이 32.31%인 해도 오고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하기에 난 주식에 100% 할 거야. 채권은 메리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설명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는 이유는 언젠간 이 돈을 사용하면서 노후 또는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노후생활 또는 은퇴생활을 위한 인출 시에 채권의 힘이 발휘가 되는데요. SPY라는 미국 대표 ETF에 주식 100% 투자하는 일반 친구는 현재 자산이 $10,000가 있으며 매월마다 $100로 인출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년 만에 자산은 고갈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친구는 주식이 50%, 채권의 50%에 투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또한 현재 자산이 $10,000가 있으며 매월마다 $100로 인출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11년 만에 자산이 고갈하게 됩니다. 주식 100%인 이 친구보다 2년 더 생활비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산 폭락기에 현금 인출을 하여 그 손실을 더 크게 합니다. 주식에 100% 투자하는 친구는 하락기에 마이너스 35%의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돈을 인출해서 생활비를 충당함으로써 손해를 마이너스 40%까지 늘리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플러스 68%의 수익이 필요하게 되므로 1번 친구의 자산은 더욱 빠르게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럼 경제 위기 때는 조금만 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뒤쪽 부분에서 이에 대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SPY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 배분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SPY의 연평균 수익률 15%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자산 배분 시에 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 속에는 왜 배분이 되어 있을까요? 주식과 채권을 살펴보시면 주식 50% 중 미국의 25%, 한국의 25% 투자가 되고 있고 채권에서도 한국의 10%, 미국의 10%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MSCI 기준 미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우수한 국가이며 한국은 신흥국 중에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요. 미국 대표 ETF인 SPY와 한국 코스피 200의 지수를 비교하면 같이 우상향하지만 특정 구간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면 특정 시점에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하락 시에 최대 손실을 감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한국 주식이 상승하며 한국 주식이 하락할 때 미국 주식이 상승하여 손실 감소를 일으키는, 즉 주식 안에서도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채권 또한 주식과 같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상관관계를 일으키며 움직이게 됩니다. 자산 배분에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대체 투자 부분이 있는데요. 원자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리츠 등을 통해 상관관계를 더욱 엮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손실을 더욱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연평균 수익률이나 감당할 수 있는 손해에 따라 구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되 기본 전제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은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금과 같이 이자로 불려가는 자산이니 재투자 시 결국 우상향하는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국내 자산별 상관관계를 간략히 표로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코스피와 국공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04%이며 회사채와는 0.07%, 전국 아파트는 0.45%, 달러 원 환율은 마이너스 0.67%이니 자산 구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에서 공부한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어떨까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기준으로 바라보면 복리 수익률은 4.95%이며 최고의 해는 14.62%, 최악의 해는 마이너스 2.87%입니다. 정말 손해가 없는 자산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수익률이 4.95%라는 것입니다. 은퇴 시점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라면 리스크가 낮아 좋은 자산 구성이겠으나 20대 또는 30대와 같이 은퇴까지 최소 20년 이상 남은 저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인 저는 다소 공격적인 현재 복리 수익률 2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라이트 버전, 즉 심플 버전의 수익률은 어떨지 공부도 할 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구성은 미국 대표 ETF인 SPY의 30%, 미국 20년 장기 채권의 40%, 미국 중장기 채권 15%, 골드 투자의 7.5%, 원자재의 7.5%입니다.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8.86%이며 최고의 해에는 21.38%이고 최악의 해에는 마이너스 5.07%입니다. 또한 최대 손실이 큰 월은 마이너스 6.81%로 정말 안정적이면서 적당하면서 만족스러운 복리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리밸런싱, 즉 매년마다 자산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재배치하는 것을 매월로 바꾸면 수익률은 다소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배분이 반드시 매월이 좋은 것이 아니니 개별 자산 배분에서 직접 백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평균 20% 복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배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대 또는 30대처럼 20년 이상의 긴 시간 지평 동안 투자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내 증권 외부로 거래 가능하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100입니다. 오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기에 다소 공격적인 자산을 25%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상관관계가 반대인 미국채 10년물에 10% 투자함에 따라 나스닥의 하락 시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지로서 자산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진국인 미국 대표 S&P 500 지수에 25% 투자하였으며 신흥국인 한국 중 코스피가 아닌 한국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 15% 투자를 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의 자산 배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스피를 가져간 것보다 삼성전자를 가져간 이유는 압도적인 1등 시가총액임과 동시에 높은 외국인 투자 지분으로 인한 안정성,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백테스팅 해본 결과 하락기에 코스피보다 높은 방어율을 보여준과 동시에 상승기에 코스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 투자 부분을 신흥국 리츠 기업 15%, 한국 대표 인프라 기업인 맥쿼리 인프라의 10% 구성하였습니다. 리츠 기업의 장점은 높은 배당률과 물가 상승률에 동행하는 자산 상승입니다. 높은 배당률은 하락기에 자산 하락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동행하는 자산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드시 우상향하며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구성하면 20년 기준 2001년부터 2021년으로 보시면 연 복리 수익률이 25.64% 나오며 최고에는 152.88%, 그리고 최하계에는 마이너스 18.61%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 아쉽게도 제가 구성한 자산 자체가 데이터가 길지 않아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투자 ETF들은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상 오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 나스닥 주인 QQQ의 25%, 미국 대표 S&P 500 SPY의 25%, 미국 대표 리츠 ETF인 VNQ의 15%, 미국 대표 중기채인 IEF의 10%, 삼성전자우의 15%, 맥쿼리 인프라의 10%로 설정하여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으로 테스트를 하면 초반 5년 동안 VNQ와 맥쿼리는 빠진 상태의 결과를 보시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3.68%, 최고에는 60%, 최하계에는 마이너스 29.24%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당해도 연평균 13.68%의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초반 5년 동안 VNQ와 맥쿼리 포함된다면 하락기에 빛을 보여주는 자산이니 복리 수익률이 15%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2006년, 2021년, 즉 모든 자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기관인데요. 보시면 연 복리 수익률 15.60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최하계에는 마이너스 29.24%입니다. 16년과 2008년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마이너스 29.24%를 보여준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자산 배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2008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20.49%로 워렌 버핏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하계에도 플러스 4%로 최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산 배분입니다. 이 자산 배분으로 월 200만원씩 저축함과 동시에 이 자산을 15년마다 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경제위기가 왔다는 가정하에 연복리 수익률 15% 기준으로 2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저희 노후에는 과연 얼마로 살게 될까요? 보시면 이 계산기는 낙원 계산기를 활용한 것인데요. 현재 보유자산은 200만원, 저축금액은 연기준 2,400만원, 원로는 200만원, 그리고 은퇴 시기까지 20년이 남았으며 수익률이 15%,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20년 뒤에는 현재 자산가치 기준으로 매월 1,500만원씩 죽을 때까지 써도 원금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면서 받는 돈이 300만원이 안 되는데 매월 1,500만원이라면 정말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와 약간 다르지만 앞으로 이 자산과 유사하게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자산 변경을 진행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퇴 시기가 오면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제 포트폴리오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자산 배분을 공부하시어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모니터링과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외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번외 1로는 매년, 분기, 매월마다 리밸런싱, 즉 자산 비율 조정을 할 경우 수익률 차이인데요. 오히려 매년, 즉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15.60%로 분기 또는 매월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해는 매월이 마이너스 28.81%로 약간 손실이 났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번외 2로는 만약 QQQ와 SPY에 50%씩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반대되는 자산이 없기에 자산 배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2001년부터 2021년 20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9.2%이며 최악의에는 마이너스 36.81%입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월은 마이너스 54.47%로 자산의 반이 날아가 매우 패닉일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을 기준 산출해보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8.72%로 저희가 알고 있던 QQQ와 SPY의 복리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기에 손실을 해지할 수 없다면 20년으로 봤을 때 QQQ나 SPY도 9% 정도의 복리 수익이 나온다. 두 번째, 유튜브나 블로그상에 돌아다니는 SPY의 18% 복리 수익률은 10년 기준일 뿐 더 길게 봤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며 반드시 자산 배분에 있어 최대한 긴 데이터로 백테스트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보다 20년 이상의 백테스트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상에 자산 배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자산 배분에 대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분석 영상 및 제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